안녕하십니까, 캡틴 K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지금 아침 시간이라 지금 목이 좀 상태가 좋진 않지만 이렇게 또 어제 하네다 공항에서 잘 516편이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말씀드리는 도중에 승객으로서 또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개관은 이제 잘 516편 아마 에어버스 350 항공기로 알려져 있고요. 런웨이 34 라이트로 하네다 공항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다른 항공기 코스트가드 722편 하고 부딪혀서 전손된 사고입니다. 사실 이 후울 로스라는 이 전손 사고는 사실 그렇게 흔한 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인시던트고요. 아마 역사에 또 남을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것이죠. 네, 소울스 온보드가 약 379명, 승객이 367명, 그리고 승무원이 12명에서 379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원 탈출에 성공했고 모두 경미한 부상 빼고는 다 무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훈련된 사람들의 그런 지시를 승객으로서는 꼭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항공기가 제작이 될 때는 이 90초 안에 모든 승객이 탈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 가망 증명이 발부가 됩니다. 에어버스 380 항공기 약 500명 정도의 정원이 되는 그런 항공기도 물론 그 승객들이 탈출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데모하는 비행기 안에서 탈출을 실행을 했을 때 실제로 시간을 재서 탈출이 완료되는 그런 영상을 아마 항공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해당 항공기 그 승객의 증언, 아직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약 5분 정도 걸린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침착하게 모든 게 잘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객실 안에 연기가 났었고 모든 승객이 놀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상으로는 정말 침착하고 우리 객실 승무원들은 원래 하이톤으로 그렇게 탈출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높았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그 분야의 가장 스페셜리스트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런 혹시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꼭 승무원의 지시에 즉시 따라 주셔야 한답니다. 만약에 아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짐을 만약에 나는 중요한 게 있어서 갖고 내려야 되겠다 하고 오버헤드빈에서 짐을 내린다든가 탈출 전에 또는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시된 탈출구가 아닌 다른 탈출구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면서 시간이 점점점 지체되게 되고 이번 사건으로는 약 10분 후에는 완전히 전손되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텐데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훈련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깊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기장과 운항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꼭 브리핑을 합니다. 기장으로서는 탈출구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고 제가 매일
비행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항공기가 350 항공기여서 대형기입니다. 사실 350명 이상 탈 수 있는 이런 였고, 그 사고 항공기의 자세를 보면은 이 앞으로 좀 기운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보통 대형기는 이제 도어가 4개니까요. R4도 오른쪽이나 L4도 맨 끝쪽, 그쪽에 터트려진 슬라이드, 그 탈출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 슬라이드가 땅에 접지가 안 돼 있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도어를 탈출구로 선정한다면은 오히려 더 큰 부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제가 중국에서 이제 그 시뮬레이터 훈련, 조종사들은 이제 훈련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면서 그 기량을 점검받기도 하고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오히려 이 대형기 경험치가 낮은 그 심사관, 중국 심사관하고 약간의 그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비행기가 지금 화재에 휩싸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탈출구가 선정이 명확하게 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비상탈출을 무조건 명령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탈출을 위한 슬라이드가 정확하게 안전하게 지상에 접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안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승무원들도 볼 수 있지만 가장 빠른 것은 우리 그런 경우에 즉시 공항에 있는 이머전시 크루들, 우리 소방대원이라든지 공항의 뭐 EOD라든지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한 우리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그 슬라이드를 잡고 밑에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 무사하다는 것은 불행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얼마나 훈련을 철저하게 했고, 그 다음에 승객들도 얼마나 침착하게 대응을 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제가 조종사로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는 하네다 공항이 상당히 바쁜 공항입니다. 이 도쿄 하네다 공항이 워낙 트래픽이 많고 또 바쁜 공항이다 보니까 아주 트래픽이 많은 시간, 비행기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활주로 사용이 굉장히 자주 바뀌기도 하고요. 또 ATC에 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혼선이 서로 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5번 정도 해당 공항에 접근하면서 활주로 및 그 접근 절차를 변경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공항이고, 실제로 좀 또 한 가지는 너무 오래돼서 이런 내려서 이제 택시를 해보면, 지상에서 활주를 하다 보면은 관리가 사실은 그렇게 깔끔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풀들이 많이 자라서 사인보드가 잘 보이지 않거나, 그래서 우리 조종사들이 이 활주로를 건너간다던가 아니면은 지시된 그 지상 유도로로 운행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해당 항공기 코스트가드 722편이 이 찰리 5로 유도를 받아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활주로 34, 34번 34 라이트입니다만은 이 34번 오른쪽 이 활주로는 바다에 접해 있는 맨 오른쪽 동쪽 활주로고요. 디스플레이스드가 돼 있어서 활주로가 정확하게 끝단에서 항공기가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이 더 멀리 옮겨져 있는 그런 활주로를 디스플레이스드 트레숄드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주로 모양을 보면은 1312비트로 되어 있는 그 Fixed Distance Marking, 조종사들이 착륙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그 에밍 포인트 바로 그 앞이 이 찰리 5 이 택시웨이 유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제가 조종사의 입장으로는 절대 이 항공기를 착륙 전 또는 부딪히기 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우리 Decision Altitude, 착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결심고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계기 접근 절차 같은 경우에는 200피트 정도 높이가 되는데요. 거기서 결심을 해야 하는데 아마 이 해당 항공기는 착륙을 결심을 했겠죠. 이 항공기를 뒤늦게 발견했을 텐데 아마 부딪히기 전까지도 이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 결심고도 밑으로 항공기가 밑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위험을 인지한 순간에는 Rejected Landing이라는 이 랜딩을 포기하는 절차를 하게 돼 있어서 이 트러스트를 높여서 항공기를 다시 복행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전혀 인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코스트가드 722편이 활주로로 아마 인터섹션 테이크업이라는 활주로 중간에서 뜨는 절차를 하려고 관제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 활주로로 진입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정말 야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바쁜 공항이고 또 트래픽이 많은 그 공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종사도 인지를 못했고 부딪히기 전까지요. 그리고 아마 그 코스트가드 항공기가 활주로 중간에서 이륙하려는 그 이륙에 대한 절차만 집중이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JA722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활주로 들어가기 전에 파이널 클리어 또 런웨이 클리어라는 이런 확인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그때 그 조종사들의 피로도는 제가 가늠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호물자를 나르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는 일이었겠지만 항상 그럴수록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프로치 하던 이 JA516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타깝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비행기가 뭐 민간 항공기 같이 이렇게 큰 항공기가 아니고 그렇게 아이디가 쉽게 되는 그런 비행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시뮬레이터 훈련, 가상 모의 조종 장치에 들어가서 하는 훈련에서 가끔 이제 그 심사관들이나 훈련하는 교관들이 착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항공기를 활주로로 진입시키거나 또는 갑자기 시연되게 해서 조종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당하는 그 조종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건 불합리한, 뭐 훈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심사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고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터 그 심사가 페일이 된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그런 훈련도 필요했었나 하는 지금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훈련도 아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워낙 큰 이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종사들의 훈련 물론 중요하고 그런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역시 이제 실제로 운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back to basic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천만다행이었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또 객실 승무원과 승객들은 너무나 잘 대처하셨고,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마는 일본 항공청의 코스트가드 722편의 기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을 전원 사망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어떠한 코렉티브 액션이 나올지 참 저도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이런 과오와 실수와 반복되는 사고를 통해서 사실은 그 안전성은 점점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737-8, 737 맥스 항공기의 그런 두 번의 엄청난 그 추락 사고를 통해서 항공기가 더 안전하게 개량이 되고, 뭐 지금은 무사히 또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얼마 전에는 나사가 이유 없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FAA 권고가 나와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점프업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 어떤 단계들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계속 정체되거나 계단식으로 계속 그 발전이 더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건이나 사고들이 오히려 더 한 단계, 또 한층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인류의 그런 어떤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그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지금 뭐 일본 여행을 취소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만은, 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은 정말 그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두 무사했다라는 것은 정말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한 교통수단인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역설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훈련받은 사람들의 지시를 잘 따르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전혀 여행을 가는데 주저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승무원들 또 열심히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너무 걱정하셔서 계획된 여행을 취소하신다거나, 이거는 조금 너무 민감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일본 여행 다니시고, 또 겨울에 날씨 추운데 또 동남아 여행도 계획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고 소식을 제가 들어서 몇 가지 이제 드는 생각들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콘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